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일단 오늘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6% 이제 급등을 해서 7만 원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지수를 급락시킨 이제 원인이 있었는데 원래 좀 급락하다가 삼성전자 덕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 은행, 증권 같은 이제 금융주들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왜 금융주들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과열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나면은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 또는 코스닥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관세 협상 어떻게 되느냐 이거겠죠, 그죠? 주말 동안에 이제 유럽연합하고 미국이랑 이제 관세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과 동일하게 15%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우리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시면 코스피는 0.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뭐 지수가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네, 옆으로 횡보해요. 무슨 막대기 같아, 막대기. 막대기처럼 휘지 않는 그냥 딱딱한 막대기 있죠. 뭐 젓가락 같아, 그죠? 젓가락처럼 그냥 아주 반듯해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보시면은 뭐 그냥 여기 조금 떨어져요. 횡보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예요, 관세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해서 관망 심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누구냐? 역시 외국인이겠죠, 그죠? 근데 오늘 어쨌든 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4,800억 순매수를 해줬고요. 많이 샀죠. 기관도 오늘 4,500억 순매수를 해줬는데 특히 금융투자가 5,2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죠?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일별 현황을 체크를 하시면 그죠? 요즘에 그래요. 7월 이제 거의 말인데 7월 초부터 그죠? 네. 외국인은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그죠? 기관도 7월 중순부터 계속 사고 있고요. 네. 기타 법인도 7월달 내내 거의 사거든요. 그죠? 누구만 죽으라고 팔아요? 개인만 죽으라고 팝니다. 엄청 팝니다.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게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좀 더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팝니다. 오늘 개인이 판 게 거의 1조 원에 가까워요. 9조 9,975억 원. 그죠? 금요일 날은 4,600억. 지난주 수요일 날은 9,500억. 화요일 날은 거의 7,000억 원 가까이 팔거든요. 이거 엄청 파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은 1조 원 팔아서.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이게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개미들이 불안해서 주식 엄청 팔고 있는데 그걸 누가 다 쓸어 담고 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쓸어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주말에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어떤 분들 만나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얘기했어요. 가끔씩 저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잘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린 이제 가장 1등 공신은 역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저는 최근에 좋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동안에 지수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게 삼성전자하고 바이오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때 업종 분석해 드릴 때.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우리 유료회원들한테는 제가 그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어떤 강의냐면, 제가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무방도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코로나 때부터 거의 매일 안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방송하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1년에, 그죠? 어쩌다가 한 번 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강의를 할 때 제가 바닥에 대한 강의를 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바닥. 주가가 급락하거나 많이 떨어지면, 그죠? 이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다고요, 도움 많이 되시라고. 근데 바닥 얘기를 할 때 제가 전문가면서, 전문가 처음에 할 때 말고 최근 한 10년? 전문가인 지가 한 15년 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 바닥 얘기할 때 원형 바닥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원형 바닥이 뭐냐, 보통 이제 주식이 급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뾰족하죠. V자나 아니면 두 번 떨어지면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렇게 W자, 아니면 뭐 이렇게 3개짜리,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된 숄더용, 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뭐 떨어지다가 갑자기 훅 나가 떨어지는 거죠, 개파락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뭐 아일랜드 갭, 이런 강의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강의만 했어요. 바닥 강의할 때는 항상 이런 것만 얘기했거든요. 원형 바닥이라는 걸 강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개별주나 일반 주식 얘기할 때도,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지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상품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원형 바닥이 나왔어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원형 바닥이야, 원형 바닥. 원형 바닥이 뭐냐면, 왜 우리 저기 가마솥처럼, 그죠? 둥그럽적한 바닥. 우리 웍이라고 하죠. 후라이팬 중에 웍 있잖아, 웍. 네? 동그란 거 이렇게 깊은 볶음밥 할 때 주로 쓰는 그 웍. 중국집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볶을 때 그런 바닥이 나왔어요. 근데 공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냐 이게.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어쨌든 그 원형 바닥에서 지금 탈출을 하는 게 보여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거래를 잘 보시면 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하나 둘씩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좋게 얘기했죠. 저희 방에 또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응? 요즘에 대형 추천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있어.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우리 렌터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좋게 보시라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랑 똑같이 갔으면 벌써 9만원 넘었어요. 그죠? 넘었어야 되는데 늦은 거야, 이제. 빨리 가야 돼.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죠? 잘 됐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전자가 정말 잘 됐으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개인적인 적이실 거고, 저는 아무튼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오늘 6%나 급등을 했어요. 6.8%. 그래서 74,400원에 끝났고 아주 오랜만에 7만 전자 돌아왔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급등한 이유는 뭐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테슬라 검증을 뚫고 23조 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운드리 잭팟을 터뜨렸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에다가 발표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알게 된 건데, 아무튼 초대형 고객인 테슬라를 삼성이 확보를 했고,
파운드리 쪽에서 항상 적자를 요즘에 내고 있었는데 아주 큰 하나를 따낸 거죠. 그래서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다. 저기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로봇 AI6 칩 요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3조 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이제 빅테크 큰 기업들도 삼성의 파운드리 이런 걸 또 수주를 맡기지 않아요. 저기 다른 데서도 수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삼성에서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23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계약 기간도 길어요. 올해 7월부터 2033년이니까 8년 뒤까지. 8년 뒤. 지난해 삼성 반도체 부분 매출이 총 111조 원이었는데 거기에 한 20%가 넘는 걸 따낸 거죠. 반도체 부분만 따져. 엄청 큰 거지.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큰 호재가 나와서 올라간 겁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떨어지다가 한번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게 8만원입니다. 그래서 8만원까지 한번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이라도 8만원까지는 삼성전자가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도 이렇게 뭐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막 흔들면서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아주 굉장히 잘해줬고,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 주면은, 그죠?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지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가 이제 오르게 했던 주도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 걔네들이 하락하는 거를 삼성전자가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조선주 지금 뭐 관세 협상에 뭐 지뢰카드로 죄송합니다. 지뢰대 관세 협상의 협상카드 또는 지렛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보시면 살짝 신고가를 내려고 지금 올라왔죠, 그죠? 신고가 냈어요. 오늘 8% 급등해서 97,600원에 마감을 했고, HJ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현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언론사 자체가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냥 뭐 정부 그냥 정부한테 유리한 기사들만 좀 나오는데, 그 이놈들이 지금 뭐라고 기사를 많이 써대냐면은 뭐 조선업을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 그 이 조선 요거를 가지고 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조선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막 쓴다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들 특징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무지하게 잘 만들어요. 장명 실력이 대단하거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깐만. 신조어를 또 만들어냈더라. 제가 이거 보고서 넘어갔습니다. 정부 미국의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카라가 아니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대요. MASGA. 아주 쉬운 영어라서 제가 뭐 방송할 때 영어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쉬운 영어니까 얘기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인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흉내낸 거잖아 이게. 예? 마가 트럼프의 그 마가, 그죠? 이러면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그 미국한테 협상 카드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거꾸로 우리나라한테 이거를 그냥 강제로 시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이 지금 군함을 빨리 아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빨리.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도 있지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협박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오히려 거꾸로, 그죠? 네. 됐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배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이거 다 만들어줘. 거꾸로 협박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군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미친듯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걸 빨리 따라붙으려면 우리나라가 협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는 막 이걸 가지고 우리 협박하고 있다,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미국이 조선업 우리랑 협력 안 하면 관세 세게 때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래야지 중국 그 군함 건조하는 걸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쓰레기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걸 100% 믿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만의 상상력과 사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마스가 이런 거 제안하면 뭐해? 오늘 아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요즘에 특검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특검인지 모르겠는데,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했다면서요? 환장하겠어 진짜. 아우, 네. 이런 얘기하면 주식 얘기만 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주식이랑 상관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죠?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미쳤어. 오산 미군 기지를 세상에 특검 하나가 압수수색했대요. 그 레이더 기지를. 미쳤나봐. 트럼프가 뭐 그 얘기 듣고서 뭐 욕했다면서요. 네? 듣자마자 왓더 뭐 FT 뭐 이랬다는데, 미치겠어 진짜. 관세 협상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 관리가 안 되나 봐. 환장하겠다 진짜. 안 그렇습니까? 얘기 모르신 분들은 기사 검색해보세요. 기사 나와요. 미국이랑 지금 어떻게 저기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특검 하나가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했대요. 환장하겠어.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라고. 잘 되면 천만다행이고, 그죠? 저는 마음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 기사 보고 그냥 웃었어요. 그냥 가는구나 이제. 저도 웃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막 관세 협상 잘 돼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요, 네, 정신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계속 얘기해드려요. 신경 쓰지 말라.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 되면 천만다행이고,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어떻게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개미들의 생각과 상식과 이런 논리보다는요, 그걸 이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미친 듯이 사잖아요. 이걸 믿으시라니까.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생각한 대로, 공부한 대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조선업주들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가진 않았고, 반도체주들이 많이 갔죠. 반도체주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니까 진짜 반도체 쪽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들도 좀 있어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뒤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게 많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해. 오늘 상한가 간 주식 중에 코아시아라고 있어요. 상한가 갔죠? 왜 갔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왜 상한가 갔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JMB, 여기 상한가 갔어요. 이것도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상한가는 아닌데 중상한가죠? 이것도 삼성전자. 가온칩스, 메페스 아크, 코미코, 요거 다 그쪽입니다. 얘네들을 좀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오려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오려면 두 가지가 올라오면 된다. 첫 번째 제약주, 그 다음에 IT, 특히 그 중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다. 반도체, 장비주들이랑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오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 뒤에 다 따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왜 감자 캐보셨어요? 감자를 캐면 처음에는 이제 감자 큰 게 있지만 쭉 당겨서 뽑으면 밑에 알감자들이 주르륵 딸려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급등하니까 그동안 낙폭과대에 놓여져 있던 아까 뭐 코아시아, 두산테스나 JMB 이런 종목들이 다 여기서 튀어 올라오잖아요. 일단 코스피 쪽이나 코스닥 쪽인 종목들 움직이는 거거든요. 양쪽 다. 네.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주들이 급등하면요 코스닥 지수 금방 올라와요. 중소형주 분위기가 금방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지금 무서워서 지금 다 도망갔는데 거꾸로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에요. 같은 개인이요. 개인들이 던지잖아. 근데 개인들이 무서워서 다 던지고 나갔어요. 그럼 조정이 올 필요가 없어요. 왜?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조정이 오는 건데 개미들이 무서워서 먼저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조정 안 와요. 올 건데도 안 와. 와야 되는데 안 온다니까요.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원래 거기는 반드시 조정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개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조정 안 받고. 누가 물어봐요. 다른 전문가가 옛날에 물어보더라고. 아니 이거 조정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틀렸나? 그러더라고. 아니 맞아. 근데 왜 조정을 안 받지? 니네 방에 있는 회원들 다 뭐하고 있니? 조정 온다고 다 난리도 아니래. 다 현금 만들고 지금 손절 때리고 지금 미치겠대. 거봐. 개미들이 먼저 조정을 대비한 거예요. 그럼 안 와요. 안 와. 절대 안 와.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절대, 반드시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근데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지금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간다 또 간다 또는 조정 절대 안 온다 그럴 때 그때 반드시 와요. 그것도 엄청 세게 와요. 2년 전에 전기차 못 보셨어요? 전기차의 미래는 밝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전기차 박살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주하고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갔고요.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폭락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박살이 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금융주 폭락한 이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호남 쪽을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것 같거든요. 호남, 전라도 지역에 그러니까 견제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일반 전문가들이 못 짚어내는 쪽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금융주주가 오늘 하나 폭락했어요. 최근에 뭐 7월 중순까지 그죠? 급등을 멋있게 하고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조정이 좀 오나 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거래가 터지면서 8% 급락했어요. 밑에 보시면 거래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M 금융지주 여기도 그러니까 21선을 그냥 확 그냥 이탈하면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잠시만요. 하락이 되게 심하죠, 그죠? 그 다음에 KB금융 마이너스 6%, 신한지주 마이너스 5%, JB금융지주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씩 막 떨어져요. 기업은행 나가 떨어지죠. 근데 거래까지 막 늘잖아요.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크게 늘면서 특히 여기 이런 거 하나금융지주 21선을 바로 깼지 않습니까? 이거는 패닉에 빠졌다는 건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패닉에 빠졌을까? 증권주 보시면은 부국증권 10%, 신용증권 마이너스 8%, 이거 최근에 많이 갔던 것들이잖아요. DB증권도 많이 갔었고, 근데 21선만 그냥 깨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원래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덜 떨어지고 좀 더 덜 떨어지고 이렇게 음봉이 작아지면서 떨어지잖아요. 낙폭을 줄이면서 떨어지거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정하게 쭉 떨어지다가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 같더니만 오늘 크게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많이 빠졌어요. 교보증권 좀더 쭉 볼게요.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LS증권,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미래에셋증권, SK증권, 상상인증권 계속 떨어져. 왜? 다우투자증권 이런 애들은 자기들이 7월달에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먹은 것보다 뱉어낸 게 더 많아. 그 은행주하고 증권주들이 7월달에 올라간 거 싸그리 반납했습니다. 오늘 급락 때문에. 보험주 중에서 보시면은 미래에셋생명 반납하고 있잖아요. 21선 그냥 깨버리죠. 대형주니까 중대형주들은 20선 잘 안 깨거든. 이 정도 급등했으면. 근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아직 내리 꽂았어 그냥. 왜? 왜 그랬을까? 삼성화재 보세요. 7월달에 올라온 거 다 사라졌죠. 이유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몰라 요즘에 협박을 많이 하더라고. SPC 아시죠? 파리바게뜨.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직접 가가지고 이제 막 뭐라 했잖아요, 그죠? 판단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라 했는데 거기도 뭐 회사 그 뭐 환경이 있으니까 12시간 근무를 했나봐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 회사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뭐 죽었다 그러면서 가서 압박을 했더니 12시간 근무하던 걸 없애고 다 8시간 근무로 바꿨대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찾아가서 압박하니까 바로 그냥 기업 해석을 바꾼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기사 찾아보세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 벌려고 일하는데, 그죠? 일부러 야근도 하는데, 그죠? 12시간 근무를 못하게 됐으니까 강제로 8시간으로 줄어든 거예요. 12시간, 8시간. 더 하고 싶어도 일 못한대. 그러면 이제 12시간, 돈 벌려고 12시간 근무했던 사람들은 또 알바 가야지. 그렇게 됐어요. 8시간 근무하고 12시간 그 수당 주는 데가 어딨어.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은행권에다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금융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은행이고, 이자놀이 그만하라고 경고했답니다. 이자 장사 그만하라고. 뭐 맞는 얘기긴 해요. 저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은 뭐 하는 데냐면 고리대금 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고리대금, 비싼 이자로 돈 빌려주는 데가 고리대금이죠. 저도 은행들이 이자 장사 그러는 거 저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한마디 한 거예요. 이자놀이 그만하라고.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걸로 지금 돌파구를 찾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시면 기사 읽어보시고 뭐라 딱 하니까 대번 아까 은행주들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챙기세요. 적당한 수준에서 챙기시라고. 증권주도 그렇고 제가 증권주 요즘에 많이 올라갈 때 은행주가 많이 올라가고 증권주가 많이 올라가고 보험주가 많이 올라갈 때 고점 부근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라 그랬느냐. 은행, 증권, 보험은 지금 정권에서는 장기 투자할 대상이 아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 우리 회원들한테 은행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제가 왜 우리 회원들한테 이재명 정부에서 은행, 증권, 보험주들이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업종은 현재 정권에서는 장기 투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은행, 증권, 보험주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이 갔고 그때 바닥에서 또는 허리 정도에서라도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땐 괜찮은데 지금이 안 되냐고 하느냐. 똑같은 좌파 정권인데.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막 오를 때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개발 이렇게 뭐 그런 붐이 있었고, 가까운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이런 게 있었고, 중국 정부가 중국 건설사들을 못 믿어가지고 그 뭐 베이징 올림픽에 쓰이는 건설 경기장이라든가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큰 건설 그 현장 그 일거리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그런 건설 회사들한테 일거리를 줬어요. 왜? 부실 공사할 게 뻔하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제 건자재 이런 것들도 수입을 많이 했고 많이 필요했으니까. 뭐 올림픽이라고 해서 뭐 경기장만 딸랑 찍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곳에 투자를 하게 돼 있죠. 중국이 그때 또 경제 성장을 막 하면서 고정자본 투자, 즉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정말 좋았어요. 건설 경기가 좋을 때 왜 은행, 증권, 보험주가 가냐면 건설사가 돈 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은행에서 1억 원, 2억 원, 3억, 5억, 그죠? 뭐 신용대출이나 뭐 담보대출 받는 것도 이자가 있으니까 은행이 그거 갖고도 이제 먹고 살지만 큰 거는 뭐예요? 건설회사 이런 데서 돈 빌려가는 거거든. 근데 그때는 돈을 많이 빌려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만 건설회사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고 증권회사, 보험에서도 돈을 많이 빌려줬다고. 그리고 그때 주식시장도 좋았고 부동산도 좋았기 때문에 또 그 돈을 투자한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올랐어요. 그 사이클은 몇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이해 정확하게 가셨나요? 이해 가신 분들은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지금 거의 눌러져 있는 게 없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다시 한번, 지금은 아니잖아. 그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래며.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잖아. 건설 쪽에 뭐 투자해줘요? 정부에서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안 한다니까 지금. 근데 은행, 증권, 보험주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는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바뀌면 그때는 중장기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다니까. 이게 이제 회원들한테 해드리는 제 정회원들 고급 강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재명이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고 해서 올라간 거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5천 갈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이재명이 코스피 지수 5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갈 거를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재명이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만들어준다라기보다 이재명이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거라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은 그 정도 알게 돼 있어요. 모든 고급 정보가 다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재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을 믿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그걸 알고서 얘기했다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니까. 미국 증시 가면서 전 세계 증시 가면서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이재명이 알고 얘기한 거라고. 이재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서 주식시장에 접근하셔야지. 아, 이재명 못 믿겠다고 막 그러시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미워하다가 돈을 못 버는 거라니까. 그럼 그게 이재명 탓이에요? 여러분들 탓이에요? 이재명 탓도 있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탓이 더 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호남 얘기인데요. 지금 관세 협상 이제 막 이것저것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뭐 보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보고 쌀 시장 개방해라, 수입 과일 사가라, 그리고 소고기 더 사가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뉴스 나온 게 없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연치고는 재밌어서. 한우 농가가 많이, 물론 전국에 한우 농가 있어요. 특히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강원도 그 원주 옆에 있는 횡성 한우,
아버님 고향이신데 횡성 한우 유명하죠, 그죠? 맛있어요. 네. 근데 호남에도 맛있는 한우 많거든. 한우 농가 많습니다. 쌀은 호남이 쌀 주산지 아닙니까? 예전에 오죽하면 그 일제시대 때 거기서 많이 가져가잖아, 쌀. 그렇잖아요. 맨날 그 전에도 뭐 조선시대 때나 옛날에 보면 막 맨날 저기 관리들한테 수탈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탄광오리들한테. 그래서 전라도에서 밀란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하도 수탈이 많으니까. 맨날 뺏어가고. 그리고 사과 뭐 이런 거 수입하라고 그러죠. 호남에서 생산 많이 해요. 실제로. 특히 쌀, 소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우연인 것 같으면서도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게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미국에서 국내 최대 태평 염전 소금 수입을 차단했거든요. 이유는 인권 때문에 강제 노동을 확인했다. 왜 우리 저기 뭐 염전 노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실제 뉴스 나던 적도 있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김 염전 이어서 김도 금수 조치되나 이러면서. 우리나라 김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김도 경남 쪽 말고 호남 쪽이었어. 이러더니 이제는 이제 그쪽 쌀하고 뭐 이런 걸 개방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지금 쌀 시장 개방하고 막 그러거든요. 다 개방을 해요.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게 이재명한테 되게 불리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쪽으로 가요.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 많이 하시잖아. 호남 분들이, 그잖아요. 근데 그분들 뚜껑 열리게 하는 거라.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이 쌀시장 하고 농산물 다 개방한대잖아요. 소도 더 수입한다고. 그럼 한우농가 직격탄 맞는 거거든요. 요즘에 경기 안 좋죠? 한우는 비싸니까 그러면 뭐 먹어요? 수입 소고기 사 먹겠지. 미국산 소고기도 맛있어요. 싸구려 말고 조금 돈 더 주면은 맛있다. 한우가 밀리겠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더 힘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일본 15%, 유럽 15%.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동차 관세가 그 일본이랑 유럽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잖아요. 자동차 그러면 직격탄 맞는 거거든요. 자동차 노조들 난리 나겠지.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피하려고 하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멕시코에 있는 공장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해야지. 그럼 이쪽은 사람들 잘라야지. 그 노조 들고 일어나겠죠. 노조가 누구 원망하겠어요? 이재명 정부 원망하겠죠. 돌아가는 게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쭉 한번 돌아가는 걸 잘 보시라고요. 전문가가 맨날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그 시기적절하게, 그죠? 네.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이걸 좀 화제 전환도 좀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전문가 역할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런 것도 얘기해드린 거죠. 이런 거는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요즘에 미치겠어 진짜. 물론 지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눈치 보면서, 그죠? 내가 기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올바른 내가 기사를 써야지. 쓰면 뭐해? 위에서 데스크에서 자르고 데스크 꼬셔갖고 내면 뭐예요? 또 위에서 전화 오고 자기들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 근데 아무튼 언론을 이제 못 믿겠어요. 이제 못 믿겠어. 네. 유튜브도 잘 가려서 보시고, 유튜브도 좋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잘 가려서 보셔야 돼. 사람이라서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랑 관세 협상이 지금 뭐 이렇게 쭉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똑같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래 보십니다.
근데 이게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관세 협상이 많이 높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한테 치명타입니다. 치명 상황이.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만약에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까 제가 뭐 전라도 쪽이란 뭐 현대차 노조에게 왜 있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는 쪽으로 가. 그러면 내가 뽑아줬는데 나한테 지금 불이익을 끼쳐? 내가 지금 재산상 금전적 손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뚜껑 열려요. 내 소중한 표를 너한테 주니 사람들이 왜 누구를 뽑을 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품, 비전? 아니에요. 돈이에요. 다 돈 때문에 뽑아. 저 사람이 내 집값 올려줄까봐. 저 사람이 내 월급 좀 더 늘리게 해줄까봐. 저 사람이 보조금 좀 줄까봐. 나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뭐 좀 해줄까봐. 나 회사 다니는데 뭐 좀 해줄까봐. 나 집 갖고 있는데 뭐 좀 해줄까봐. 다 돈이야, 돈. 다 돈이라니까. 아시겠죠? 다 돈이요. 다시 한번 다 돈이에요. 응? 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응? 네. 잘 해보죠. 뭐 앞으로 일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관세 협상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요한 건 외국인이 더 사고 있다. 네,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 여러분들 늦지 않게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요즘에 매집 열심히 해놓고 있어요. 열심히 해놓고 있다고. 북한이 오늘 뭐라고 했잖아. 또 김여정이 또 이재명 뺨을 때렸더라고. 또 그 얘기는 다음에 대북조 얘기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예상됐던 거긴 한데 북한이 또 뺨을 때렸어. 네, 다음에 대북조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도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